지금은 2026년 3월 13일, 장소는 뉴욕 월가의 어느 트레이딩룸. 스크린마다 빨간 숫자가 쏟아집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1.7% 하락, S&P 500 마이너스 1.5%, 유가는 배럴당 8달러를 돌파했고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단 하나의 자산만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 떠있는 숫자, 7만 1000달러.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은 수직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도 초반에 반짝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초기에 6만 3천 달러까지 급락한 뒤 조용히 저점을 높이면서 7만 달러를 향해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신호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왜 비트코인만 반등하고 있는가? 이 반등을 만들어낸 숨겨진 4가지 엔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흐름이 진짜라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 그 기회의 문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에픽 퓨리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 순간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유가가 폭발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던 WTI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110달러를 돌파했어요.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된 셈이죠. 유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트럭이 멈추고 공장이 흔들리고 슈퍼마켓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밥상의 식재료의 비료 원료가 LNG인데 그 LNG 가격도 같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에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무너졌습니다. S&P 500이 내려앉았습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두 지수 모두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투자자들은 공황 매도에 나섰고 월가에는 공포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셨습니까? 전쟁이 터지자마자 금은 5,4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역시 안전자산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3월 들어 어떻게 됐냐면 3% 이상 하락해버렸습니다. 왜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 걱정이 커졌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매력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쟁 직후에 강세를 보이더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복잡한 방정식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4.9%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5%를 돌파하면 트럼프의 소위 타코라인이라고 불리는 위험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가 발작을 하고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국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분, 이 숫자를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3월 한 달, 비트코인은 약 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곤두박질치고 금이 흔들리는 동안 비트코인은 조용히 저점을 높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4가지 핵심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엔진, 레버리지 청산 완료. 비트코인은 전쟁 직후 6만 3천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파생 상품 레버리지가 모조리 청산됐어요. 이른바 숏 스퀴즈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오히려 반등 연료가 된 거예요.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운 꼴이었는데 그 덕분에 기차가 더 빠르게 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엔진, 기관의 저가 매수. 주말에 금이나 주식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어요. 전쟁이 터진 주말,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ETF를 통해 조용히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스트래티지,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월 첫째 주에만 1억 2,800만 달러어치, 즉 17,994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이 회사의 총 보유량은 이제 73만 8,331개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제 진짜 돈 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려면 엄청난 재정 지출이 필요하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나옵니다. 채권을 찍어냅니다. 시중에 달러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전문가 마크 코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움직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의 부채는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희석되고 비트코인 같은 비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2018년에 발표한 거시경제 모델 FRB/US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해도 근원 물가, 즉 에너지 제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2년 후 0.1%포인트 미만이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막혔는데 마을 안도로는 멀쩡한 상황이랄까요? 즉, 이번 유가 충격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합니다. 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구나. 오히려 고용이 나빠지면 내릴 수도 있겠다. 그 기대감이 비트코인에 먼저 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UAE에 있는 부자가 전쟁 때문에 급하게 재산을 나라 밖으로 빼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금을 들고 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에 실으려면 세관을 통과해야 하고 무게 제한도 있습니다. 은행은 국제 송금 제한이 걸려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 혹은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니모닉 구문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세관이 없습니다. 24시간 즉시 이전 가능합니다. 거시 전략가 루크 그로맨은 이것을 전략적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QCP 캐피탈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화 변동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특히 걸프 지역에서 디지털 도피처로서의 실용적 활용 사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비트코인이 점점 안전자산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 자산의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의 반등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 지표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첫째, 코어 PCE, 근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헤드라인 물가는 유가가 포함되니까 어차피 오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이 비트코인의 진짜 상승 트리거가 됩니다. 둘째, 연준 인사들의 발언. 특히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의 스탠스가 핵심입니다. 만약 연준이 유가 상승이 근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그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73,000달러, 나아가 87,000달러 저항선까지 밀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6년 3월 10일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량이 역사상 처음으로 2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발행 한도 2,100만 개 중에서 이제 남은 채굴량은 고작 100만 개뿐입니다. 공급은 사실상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 쪽은 어떻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2월 조정 기간 중 1000개 이상 보유 고래 주소들이 전체 보유량의 3.7%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한 고래가 거래소에서 2000 비트코인, 약 1억 4천만 달러어치를 출금했어요. 단기 매매가 아닌 장기 보관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고속도로는 막혔는데 오히려 주요 목적지로 향하는 차들은 더 많이 모이는 역설적 상황.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하락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약한 약세 사례로 평가하며 2026년 15만 달러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라트의 톰 리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락 시 매수하라며 20만에서 25만 달러를 외치고 있어요. 반면 캐너리 캐피탈의 CEO는 여름까지 5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구간이 역사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공포가 극대화된 지금 고래들은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14까지 내려간 극단적 공포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분할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코어 PCE 발표일, 연준 회의 결과, 이란 전쟁 진행 상황이라는 세 개의 촉매를 보면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너지고 금이 흔들리고 원유가 폭등하는 지금 비트코인은 혼자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청산 완료, 기관의 저가 매수,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팽창 기대, 그리고 디지털 도피처로서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네 가지 엔진입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 현금이 왕인 지금 코어 PCE와 연준 발언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